안녕하세요. 책일론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안아주는 말들입니다. 지은이는 사에토 시게타, 펴낸 곳은 스테이블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마음의 명이라는 별명을 가진 일본 최고의 정신과 의사 겸 작가이다. 현대인이 가진 불안과 우울 등을 오랜 시간 연구하며 진료와 치피를 통해 치료해왔다. 특유의 통찰력과 부드러운 발상, 인간미 넘치는 말투로 유명하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다들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이번에는 그 불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역시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결국 힘들다고 느끼는 모든 상황은 인생의 우기 같은 것이 아닐까. 비가 오는 날은 대부분의 사람의 기분이 썩 좋지 않다. 특히 장마철 같은 시기에는 짜증이 나고 우울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동남아 같은 곳은 그 우기가 몇 달씩 계속된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이젠 비 같은 건 영원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는 인간을 포함해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괴로움은 분명 지나갈 것이고 이를 통해 배우는 점 또한 있으리라. 그러나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것은 어렵다. 그럴수록 괴로운 일도 건강하게 받아들이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신기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변한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혀 자신감을 잃었을 때는 먼저 잘하는 일을 해서 자신감을 되찾자. 회사라면 책상이나 파일 정리부터 시작해도 좋다. 집이라면 가장 자신 있는 요리를 만들어 가족이나 친구와 나눠보자. 자전거를 타고 근처 공원 한 바퀴를 달리고 오거나 가까운 산에 올라 기지개를 켜는 것도 좋겠다. 수월하게 잘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떠올려 보고 실행에 옮기자. 그러면 조금씩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사이에 간격이 좁아질 것이다. 슬픔을 잘 느끼는 사람이 기쁨도 잘 느낍니다. 불행이나 걱정은 결과적으로 마음을 단련시킨다. 심적인 부담이 큰 시기에는 더 큰 행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허용량을 단련하고 늘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자. 지금 있는 불행만큼 행복은 찾아온다. 그리고 그 어떤 고민도 반드시 끝이 있다. 지금이 괴로워도 그것만은 기억해 두기를 바란다. 그렇게 생각하면 슬프고 불안한 지금의 마음도 행복을 담는 그릇으로 키워낼 수 있다. 서두를 때와 기다릴 때를 제대로 판단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서둘러 많은 몸도 마음도 버티지 못한다. 그렇다고 기다림만 외치다가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서둘러와 기다려가 마냥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서둘러 일을 끝내는 편이 나중에 그만큼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혹은 가끔은 충분히 자신을 놓아주고 휴식을 취하게 해야 그만큼의 에너지가 쌓아 필요할 때 서두를 수 있다. 이처럼 엑셀과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해
생활의 속도를 조절하면 인생이 편해진다. 엑셀을 밟아서 과열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가끔은 브레이크를 걸어보자.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인 들컹거리는 길로 접어들면 수행하는 것이 지나가기 좋다. 잘 가다가도 연료가 부족하면 정차해서 연료를 채우는 것이 당연하다. 쉴 때만큼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적어도 마음이 지칠 때만큼은 조바심을 버리고 여유있게 살아갔으면 한다. 마음이 쉽게 지치는 사람은 대부분 성실하고 타인의 말을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도량이 넓다. 다만 남보다 반성하는 마음이 큰 것이 심적 피로의 원인이 된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탓하는 것이다.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느긋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자. 마음에 상처가 났을 때 오히려 더 일에 집중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안팎으로 좁고 쫓기며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속박에서 벗어나 느긋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편이 정신건강에 훨씬 더 낫다. 아무리 속도가 중요한 세상이라지만 시간은 나중에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마음이 버거울 때는 지금 하는 일들을 최대한 내려놓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자. 평온하고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자.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약간의 무모함과 용기를 가지세요. 이상하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타인과 타인의 평가도 신경 쓰이지 않게 된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스스로가 가지는 만족감은 외부의 평가를 초월한다. 그렇게 한번 자신감이 붙고 나면 그 다음부터 겨루게 되는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나가 된다.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완성도와 재미까지 찾아지는 것이다. 주저하는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준비하되 약간의 무모함과 용기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20살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50살의 얼굴은 살아온 역사를 말해줍니다. 50살이 되면 확실히 좋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보인다.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얼굴이란 좋은 표정이다. 그 사람의 역사가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다.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지위와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인생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되지 않더라도 기꺼이 즐기는 놀이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저 일만 하다가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이 된다. 반대로 놀기만 하다가는 무기력하고 초라한 얼굴이 되고 만다. 매일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에서 뭔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조금씩 쌓이게 마련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는 것, 좋은 일과 좋은 놀이에 적당한 균형이 좋은 얼굴을 만드는 비결이다. 과거에 머물기보다 바로 지금부터의 시간을 꾸려가세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당신의 시간은 전부 당신의 미래이다.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 불행하기만 한 인생 같은 건 없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면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다. 특히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럴 때는 좀 냉정해져서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걸까 하고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인간이란 제멋대로인 존재였어. 자신이 상대를 좋아하는 만큼 상대도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 실제로 상대는 그 정도의 깊은 관계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생각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가 성립했다고 믿는다. 그러니 남한테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분할 때는 혼자서 상대에게 너무 큰 기대나 호의를 강요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자신의 책임 여부 또한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멋대로 상대방 역시 깊은 관계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과신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꼈을 때에 상처가 큰 것이다. 친구에게는 높은 이상이나 바람이 아닌 배려를 가져보세요. 친구란 정원의 잡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즉,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저 물뚱거리며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애정이나 배려를 베풀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만의 틀에 갇혀 있으면 친구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뻔뻔한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동호회나 동아리, 스포츠 클럽이나 문화센터 강의를 다니는 것도 좋고 술자리에 초대해 받으면 되도록 참석한다. 이렇게 여러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몇 번이고 밖으로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가 말을 걸어오면 최대한 정중하게 대응한다. 능숙한 의사소통의 비결은 하고 싶은 말이 10만큼 있어도 5 정도에서 줄이고 그만큼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남을 배려하자.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당신 주위에는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좋아하는 척하면 정말로 좋아집니다. 나는 물이든 주스든 컵에 입을 댈 때 반드시 맛있다 라고 외친다. 처음에는 의도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가족들은 너무 들어서 지겹다는 표정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스스로 맛있다 라고 외치며 감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 자기 암시를 거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감동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그런 척 하는 것만이라도 좋으니 소리내 기뻐해보자. 인간은 본래 마음가짐 하나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동할 수 있다. 감동하는 척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머지않아 정말로 감동이 느껴지는 풋풋한 마음이 돌아온다. 뻔한 말 같겠지만 인생은 즐겁게 사는 편이 좋다. 그렇기 위해서는 되도록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 사소한 감탄과 감동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 이 감동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피어나는 것임을 잊지 말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기쁜 것이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픈 것이다 라고 말했다. 확실히 속마음은 안 좋지만 웃는 얼굴로 누군가를 응대해야 할 때는 그 자체로도 조금쯤 기분이 풀리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프로의 웃음을 지어라라고 말한다.
프로의 웃는 얼굴이란 개그맨의 웃음이다. 개그맨은 아무리 슬픈 날에도 무대에 오르면 싱글벙글 웃어야 한다. 우울할수록 밝은색 옷을 입고 작은 일에도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라. 마음이 내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부터 해서 마음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이런 사소한 행동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내는 한 걸음이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 지르고 절규하며 감정을 폭발시켜 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이라면 아무것도 끓일 필요가 없다. 오열도 좋고 절규도 좋고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좋다. 노래방에서 열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혼자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는 것도 좋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러 가서 중계의 감정을 이입하고 떠들썩하게 보는 것도 좋다. 어쨌든 크기에 소리를 질러도 눈총받지 않는 곳에서 쌓이고 쌓였던 감정을 발산하고 나면 기분이 개운해진다. 이러한 이벤트가 있으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혼잣말로 자기 암시를 하면 상황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라도 기도에 의해 치유된다. 이 문장은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한 생물학자 겸 외과의학자 알렉시스 카렐이 한 말이다. 이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질병이 강하다라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다. 병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처럼 긍정적인 마음은 즐거우면서도 편안한 상태가 되게 해주어 치료에 도움을 준다. 또한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내 병은 꼭 나을 거야 라고 입 밖으로 말을 내뱉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꼭 어디가 아프지 않더라도 스트레스나 고민 등으로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이러한 자기 암시는 효과적이다. 긍정적인 생각이나 자신이 바라는 소망을 끊임없이 상상하는 것은 간단한 자기 암시의 역할을 해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에너지가 된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하거나 힘이 필요할 때 우선 긍정적인 말을 해보자.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괜찮아질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혼자 있을 때 소리내 말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속으로 말하자. 이렇게 하면 상황이 호전되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당신은 행복해지기 위해 지우라는 별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타고난 낙천가는 아니지만 궁지에 내몰릴 때면 항상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운명 아래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편이 좋았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각각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평소에 입속으로 작게 나는 행복해질 운명이다 라고 주문처럼 말해본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서도 힘이 난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지구별에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